안녕하세요. 욕도 전문 체육관, 탈로스 욕도 전문 체육관의 최민석 코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코치, 좋은 욕도 코치는 어떤 코치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100% 믿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좋은 코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점점 역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되게 놀라운 건 저는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선수 트레이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한 번도 시작을 안 해봤는데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는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해서 역도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점점 이제 역도를 하는 사람들이 SNS에서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은 이 역도 체육관이나 아니면 역도 코치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전문 역도 코치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멀리서도 오시고 있고, 멀리서는 제가 영인에서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오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정보가 사실 많지가 않아. 이게 아무래도 역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엘리트 스포츠로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역도를 가르치는 코치님 찾아야 될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정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선수 출신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코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선수 경력이 있다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취미를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 경력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눈높이를 잘 맞춰서 이 사람에게 맞는 수준으로 역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 보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의 수업을 듣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역도 코치라면 이 사람의 자세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역도 동작을 하는 거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치를 하는데 계속 머리 위로 던질 수 있는데 그 던지는 과정에서 자세가 계속 무너진다거나 받을 때 계속 흔들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을 때, 그게 이제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을 덜 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바벨이 자꾸 앞으로 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에서 받는 자세가 불안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현상이 뭔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오류가 발생하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오류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일단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선 이 사람이 계속 시네치를 던지긴 하는데 실패한다 했을 때, 그게 이제 풀 동작에서 팔꿈치를 안 접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리시빙 동작의 불안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현상 중에서 어떤 현상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리시빙 동작이 불안한 거가 이제 현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리시빙 동작이 불안한 원인은 무엇일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가동성의 문제인 건지 안정성의 문제일 건지, 혹은 리시빙 받을 때 오버헤드 자세가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 중에서도 그 원인이 동일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인이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꾸 B라는 현상으로 가게 되면 일단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A라는 현상이 난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그 원인이 어디서 이제 발생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작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도 코치가 이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체를 잘 못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체를 못 쓴다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하체를 못 쓰는 이유가 데드리프트 할 때 로딩을 잘 못 걸어줘서 그런 건지, 혹은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세컨 풀로 가는 과정에서 몸을 펴는 그 메커니즘이 좀 잘못된 건지, 혹은 상체를 당기는 힘이 약한 건지, 하체 힘이 강하긴 한데 폭발적인 스피드가 안 나오는 형태인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설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코치가 와가지고 오늘은 자 행파워 스트레치 합니다, 스트레치 합니다, 오늘은 오버헤드 스쿼트 합니다, 몇 프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코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던져주고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치가 그 사람에 맞게 이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나 문제점, 현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스트렝스나 위크니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프로그램 받아서 이거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프로그램을 준다고 해서 코치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도 이제 코치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칭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프로그램을 주고 욱박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코칭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현재 문제 그 자세에 대해서 역도 자세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문제 현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현상에 대한 이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발견이 됐다면 이제 거기에 적절한 동작으로 변형을 시켜준다거나 보조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 지금 데드리프트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데드리프트 동작을 이 사람에게 맞는 보조 동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한 그 보조 동작을 줬다고 해서 끝인 게 아니라 그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정확한 코칭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 효과를, 이 사람이 원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자세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냥 던져주고 나서 끝인 게 아니에요. 세그멘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그멘트 데드리프트를 했다가 끝인 게 아니라 세그멘트 데드리프트를 하는 목적 자체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그멘트 데드리프트를 했다면 이 사람이 A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역도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렝스 훈련이 되게 강하다라고, 스트렝스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역도는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나 저희처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선수를 크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면, 다른 운동을 통해서 왔거나 혹은 이제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역도를 처음 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오히려 스트렝스보다는 이 사람이 역도의 어떤 동작들을 익힐 수 있는 테크닉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테크닉 훈련이 당연히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트렝스 훈련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성인 기준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역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렝스 훈련보다는 스킬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킬 훈련이 각 동작마다 어느 정도 한 70% 80%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스트렝스 훈련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도 코치는 선수 경력하고 무관하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던져줄 수 있거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역도 자세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이 원인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떤 동작을 이 사람에게 주면 좋을지, 그리고 과연 그 동작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적절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동작이나 자세로 진행하고 있는지 요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코치라면 되게 좋은 역도 코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체험 수업이 있는 곳은 체험 수업을 들어보는 게 좋고, 체험 수업이 없다면 사실은 돈을 주고서라도 한 1, 2회라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면 사실 자기하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다른 곳에서 배우다가 저희 채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는 아직 기술적으로 뭔가 다듬면서 무게를 올려가고 싶은데
사실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무게를 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계속 이제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뭔가 시원하게 뭐 해결되는 느낌이 못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어떤 동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스트렝스 문제뿐만 아닐 거예요. 스트렝스가 문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역도를 하시는 분들은 스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그리고 지도해 줄 수 있고 피드백 줄 수 있는 코치 분들을 만난다면 분명 역도 실력이 일치월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좋은 욕도 코치를 고를 때 있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욕도 코치라면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